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 그 자체잖아요. 오죽했으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을 해서 비서실장 소속 수석까지도 다 사퇴를 한다. 뭐 6명이 사퇴를 하죠. 6명이.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사령탑이 본인이 뚝심을 가지고 소신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동산이 정치화되니까 이게 이렇게 혼란까지 오는 거예요. 사공이 너무 많잖아요.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재정부도 있죠. 국토교통부도 있죠. 또 국회는 어때요? 국회는 더더욱 난리잖아요. 지금 임대생활자 관련해서도 법들이 지금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집을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이 폭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원천까지도 지금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아니 국회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4%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4%예요. 기준금리 0.5% 플러스 3.5%의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4%가 되잖아요. 이게 기준금리 플러스 3.5%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거예요. 명시된 거. 그런데 이게 또 시장에서 워낙 말썽을 부리니까 정부는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전환율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안도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전월세율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좀 다르기만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 0.5% 플러스 3.5%에서 4%입니다. 그런데 전환율은 다 틀리죠. 지역마다. 대구가 7.2%가 되고요, 대전은 6.8%, 서울은 5%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이거는 특별하게 뭐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시행령에 0.5% 기준금리 플러스 3.5%라는 게 기준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뭐 다 하고 있어요. 뭐 5%도 받고 7%도 받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거는요, 굳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걸 보면 예금 금리만큼 뭐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입법화되고 되려고 합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지금 2.67%예요.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3.14%였고요. 2018년 5월에는 3.75%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5월에는 3.49%까지 내려왔고요. 올해는 뭐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2.67%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당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 2.67%예요. 2.67%. 2.67%면 지금보다가도 0.9%포인트가 떨어지는 수치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보면요.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연 10%예요. 이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5%도 있고 7.2%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연 3.5%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연 10%니까 뭐 얼마를 하든지 그거는 따라 시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겠다. 전월세 전환율 법률 개정 추진 방향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2.67%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2.67%. 그러면 현재는 0.5%에다가 가상금리 3.5% 플러스하면 4%를 받고 있거든요. 4%. 예. 그런데 이 4%를 2.67%까지 내리겠다. 그러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3%가 떨어지나요? 1.33%가? 야, 이러면 진짜 전월세 여기에 아마 심각한 영향 또 하나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처벌 조항도 신설합니다. 만약에 2.67% 대출 평균 금리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2천만 원까지 부과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법 방향입니다. 입법 방향. 아마 이 자체가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당장 임대생활자, 임대사업자는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당연한데요. 더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임대생활자예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이나 혹은 오피스텔을 몇 개 이렇게 운영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4%를 받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2.67%까지 떨어지게 되면 과연 임대생활이 되겠느냐 하는 게 임대생활자들의 절규입니다. 2.67%까지 떨어지면 2주택, 3주택, 4주택, 다주택자에게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5배 오른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임대료보다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커지는 곳이 많고요. 이 다주택자 이러면요. 이 다주택자의 어떤 질도 봐야 되거든요. 고가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빌라나 혹은 원룸이나 혹은 오피스텔을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고가 아파트를 할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또 비싸게 월세도 받고 전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주택이나 다세대나 혹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상황이 다릅니다. 또 지역에 따라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요. 또 서울과 수도권이 다르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요. 요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1.2%에서 6%까지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금이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주택자 특히 임대생활자는 죽을 맛인데 여기에다가 임대료 상한선 전월세 상환율 상한선을 2.6%까지 이자 받는 거를 말입니다. 월세로 받을 때 그걸 줄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임대생활자는 절규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임대생활자는.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7조 2항을 고쳐서 바꾼다고 하니까 시중의 평균금리로 대출 평균금리로 바꾼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맘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표준임대료도 지금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표준임대료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사회주의법이에요. 저는요 제가 생각해서는. 왜냐하면 정부가 임대료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전세값도 월세값도 정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시세 아파트다. 그러면 정부가 표준임대료 비율을 60%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임대료는요 전세로 받을 경우 6억밖에 못 받아. 6억. 예, 6억밖에 못 받고 여기다가 만약에 6억을 전월세 전환율로 2.5%로 곱하면요 월 12개월로 하면요 1,500만 원이고요 월세로 나는 125만 원이에요.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왜 정부가 가격 결정까지 해주냐는 거예요. 가격 결정까지. 시장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정해준다고 하면요 시장 개입이 너무 과도하죠. 사회주의만큼도 더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스러집니다. 부서집니다. 시장이 부서지면요 이거는 감당을 못해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법이 시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시장에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니까 시장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대로 부동산 입법한 대로 집을 살 때도 집을 보유할 때도 집을 팔 때도 세금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신고제나 혹은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데다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전월세 전환요율까지 정부가 손을 대고 표준 임대료제까지 도입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부동산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시장은 여러분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왜냐고요? 경직돼 있으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은요 융통성이 굉장히 많고요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직이 돼 보세요. 표준 임대료 해갖고 정해준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먹고 살 게 막막해질걸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가장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임대생활자들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폭망한다? 아니에요. 폭망한다가 아니라 옴짝달싹 못한다? 뭐 절망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절망한다. 이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론 어저께 국토교통부가 갭 투자자에 대해서 팔 때는 지금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고 어저께 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이거죠. 빨리 팔아라. 그렇지만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취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는 12%고요. 2주택자는 8%입니다. 1주택자가 1에서 4%예요. 여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엄청 올랐잖아요. 2배 가까이, 많게는 5배도 올랐죠. 양도소득세는 또 얼마나 오릅니까? 1년 미만의 집 팔 때는 72%까지 걷어갑니다. 72%까지. 그러니까 세금 자체의 천국이잖아요. 여기다 임대차 보호법까지 되면 임대생활자는 어떻게 삽니까? 임대생활자.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오르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서 그 돈으로 세금을 막으면서 버텨보자였어요. 근데 임대생활자는 이게 안 돼. 세금도 많이 오른 데다가 전월세
요율을 2.5%까지 내리면 그러면 집이 고장이 나거나 집에 시설이 만약에 부서지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다 고쳐주나요? 2.6%로 할 수 있냐고요. 손해보면서까지 누가 임대 사업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생활자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큰 문제가 생기는 게요. 그러면 누가 임대사업자를 하겠습니까? 임대사업자를 아무도 안 하려고 들죠. 그럼 임대사업자가 없는데 임대주택을 짓겠어요? 임대주택을 안 짓습니다. 예,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요. 이제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구하기도 힘들어져요. 구하기도.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지금은 부동산을 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장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요. 세입자들도 집주인도 다 불리해지는, 다 루즈 게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혼란이 점점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사령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고 그때 사공이 많으니까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 살려고 그러면 진짜 고시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예. 워낙 규제가 많고 복잡해서 도대체 내가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당장 1주택이 있으면 집 사지 마라. 집 살 생각하지 마라.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예,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예, 형님 당분간 집 사지 마세요. 집 못 사요. 살 수도 없어요. 사는 순간 그냥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이제 꼼짝 못해.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모르겠어요.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예, 수석 5명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쇼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진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예,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 때문에 이들이 진짜 사표를 쓰는 건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이 많았고 뭐 비서관 회의에서도 수석 회의에서도요. 큰 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큰 소리가 나왔다까지. 이 말은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서도 수석들 사이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예,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또 좀 민주당은 과잉입법 그만해야 됩니다. 말만 나오면 그냥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게요. 최소한에만 가지고 있어야지 법이 너무 과하게 우리 생활 속에 침해를 하면 그 법 자체가 예,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지키려고 해요. 그거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거 보면 참 좀 답답합니다.